왜 쓰지 않느냐? 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시끄럽고 가동하면 춥고 나쁜 공기와 벌레가 들어오고 뭐 전기세도 많이 든다고 하고 배관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 걱정되고 하니까 안 쓰는 거거든요. 열애서 환기 장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공식적인 명칭은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보면 그 사목의 열회수형 환기 장치라 함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 장치로 실내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성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예. 어쨌든 이 열회수형 환기 장치, 열교환 환기 장치라는 거는 지금 요거는 로타리형이 아니라 판형 열교환 환기 장치의 내부를 그냥 간단하게 도식한 건데, 일단은 외부에 있는 이 신선하지만 차가운 공기를 이렇게 들여올 때 여기에 내부에서 따뜻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산화탄소라든지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이렇게 배출하는데, 이 열교환 소자라는 곳에서 열을 전달해줘요. 항상 열은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여기서 열교환 소자에서 열을 전달해줘서 여기에서 차가운 공기가 겨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따뜻해져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열교환 환기 장치의 기본적인 컨셉이다. 이게 꼭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실내 오염 물질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외부에 있는 미세먼지 말고도 실내에서 발생되는 오염 물질도 엄청나게 많다. 물론 뭐 냄새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런 가구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서 포르말데히드, 유기화합물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무조건 건강을 위해서는 밖으로 배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토피 환자가 계속 증가되는 추이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건축 자재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창호의 성능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건물의 기밀성은 좋아지는데 계속 화학 제품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 제품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더 농도가 진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새집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래서 그때 그 나라에서 친환경 건축 자재 이런 것도 인증도 다 하면서 이제 그때 관리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창문 열어가지고 환기시키면 되죠. 왜 굳이 열기원 환기 장치를 써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연히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면 좋죠. 근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거죠. 뭐 황사나 미세먼지 많으면 그걸 열어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난방이나 냉방을 하고 있는데 창문을 열어가지고 하면 그게 다 따뜻한 것도 그렇고 시원한 것도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일단은 문을 닫고 하면서도 이렇게 뭔가를 환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이제 상황이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이 창을 통해서 하는 자연 환기는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날의 온도차, 바람의 방향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되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던 시간당 0.5회라고 하는 그 환기량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연 환기로는 솔직히 컨트롤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기청정기를 쓰면 되지 않냐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또 어제 또 찾아봤죠. 근데 지금 LG에서 나오는 이것도 뭐 공청비 100만 원, 그 다음에 명품 뭐 환기장치 검색해 보니까 이런 것들은 뭐 200만 원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막 어떤 집들은 방마다 막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공기청정기 비용만 하더라도 몇백만 원이 지금 집에서 쓰고 계실 텐데, 근데 열기원 환기장치만 쓰면 이거 다 없애도 돼요, 솔직히. 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기원 환기장치와 어떻게 보면 이 공기청정기와 크게 다른 건 뭐냐면, 이 공기청정기는 그냥 여기 팬이 하나, 선풍기 같은 팬이 달려있고 필터가 있어가지고 실내에서 돌아다니는 오염물질들을 그 필터에 그냥 붙게 만드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산소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산화탄소를 없애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그걸 착각하죠. 이게 침대 옆에 뭔가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내가 마시는 공기가 정말 이제 숲속에 있는 것처럼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전혀 아니다. 결국에는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들여오고 내부에 오염된 물질을 밖으로 뱉어내면서 해야지만이 사람이 호흡하듯이 이렇게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건물의 환기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차이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열기환 효율이라는 거는 시험 성적서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뭐 수식은 넘어가도록 하고, 한 예로
예를 들어 정부에서 최소 기준을 70%로 잡고 있어요. 70% 이상이 되면 열기원 환기장치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아파트에는 거의 70%의 까딱까딱한 열기원 효율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 납품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효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겨울철에 외부가 마이너스 10도인 공기가 들어오고 열교환 교환 효율이 70%면 내부에 있는 온도가 20도씨를 내부는 난방을 하고 있다 치면 얘가 교환되면서 들어올 때 11도로 들어와요. 내가 거실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내 머리 위에 11도의 공기가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추워서 못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열기환기장치를 사용하시면서 아 이거 꺼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이 열기환 효율이 높아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상시 가동하면서도 불쾌감을 안 느낄 수 있는 온도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공급이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 교환 효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필터. 모든 열기환 환기장치 제품을 보시면 필터는 뭐 헤파 필터를 쓰고 뭐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선전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꼭 그게 말뿐이 아니라 어떤 등급이나 시험 성적서로 증명이 가는 것들을 쓰는지 그것도 꼭 제품에 대해서 확인하셔라.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게 만약에 확실치 않다고 한다면 차선책으로 이런 필터 박스를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필터 박스를 해서 이게 한번 이렇게 샤오미에 나오는 미세먼지 측정기 가지고 테스트 해봤거든요. 밑에서 이제 외부에 있는 공기가 들어올 때 했던 64였는데 제가 위로 올려서 닫고 1분 있다가 딱 열었더니 1이 됐어요. 미세먼지 농도가. 그만큼 이 필터 박스에서는 거치면서 미세먼지를 거의 그냥 다 걸러주는 거라고 이제 어쨌든 간이 식정이지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냥 소음 부분입니다. 소음 부분은 여기에 보면 이제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소음에 대한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뭐 측정했을 때 뭐 1m에서 40dB 이하가 돼야 되고, 뭐 외부나 거주공간 외부에 설치됐을 때는 50dB 이하가 되거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생각보다 40dB 돼도 커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잘 때는 정말 작은 소리도 이게 신경을 되게 많이 거슬립니다. 그래서 예. 근데 이걸 24시간 켜야 된다고 하면 이 소음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드리고, 그다음 소비 전력. 소비 전력은 물론 이렇게 팬이 돌아가면서 모터가 정말 효율이 좋은 모터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판형 열기환 환기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 결빙 방지용 프리히터라는 게 꼭 이렇게 필요한데 여기서 살짝 온도를 올려가지고 여기서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소비 전력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제어의 어떻게 보면 테크놀로지긴 한데 유럽산 제품들은 정말 이 내부 온도, 외부 온도 이런 것들 센서링 해가지고 정말 얼지 않을 정도만 살짝 해가지고 그걸 그 다음에 경계를 잘 타요. 근데 우리나라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담을 몇 번 해봤는데 이게 센서링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들어온 온도가 그냥 일정 온도 이하면 무조건 가동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만약에 영하 10도다 그러면 이게 24시간 가동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과열되거나 이제 화재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결빙 방지용 프리히터가 있어야지만이 이제 겨울철에 24시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건데 이거 이탈리아 제품이긴 한데 이게 결빙 방지용 프리히터 제품인데 이게 고장난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 열기환 소자 안에 얼음이 빽빽하게 다 막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동을 해도 이제 바람이 안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결빙 방지용 프리히터가 꼭 필요하구나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부자재하고 시공 품질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품 자체라기보다는 그걸 시공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보셔야 되겠다. TAB라는 거는 테스트, 어드저스트 앤 밸런싱이라고 해서 설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우리가 운동장에 보면 수전이 쭉 여러 개 있으면 하나 틀 때는 쫙 나오다가 다른 거 틀면 얘들이 이게 나오는 양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환기 장치도 기계에서는 팬 하나로 쫙 밀어줘요. 근데 여러 개가 있으면 나중에 확인해 보면 저 멀리 있는 디퓨저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제 중간에 부재를 잘 뭐 쪼아주거나 이렇게 해서 열어주거나 해가지고 끝에 있는 곳까지 어느 정도 계획된 풍량이 잘 나올 수 있게 되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쭉 정리를 하면서 2008년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다 환기장치를 쓰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왜 쓰지 않느냐. 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시끄럽고 가동하면 춥고 나쁜 공기와 벌레가 들어오고 뭐 전기세도 많이 든다고 하고 배관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 걱정되고 하니까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안 쓰는 이유도 잘 생각해 보시고 그걸 해결해서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을 역으로 또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제가 쭉 정리를 해 드리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다.